장관님 오랜만에 질의 받으셨을 텐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선거위원회로 처음에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했던 그 무도한 그런 불법 선거, 관권 선거 이런 거에 맞서서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했던 4월 4.19 혁명의 결실로 태어난 게 그 당시에 중앙선거위원회인데 맞죠? 네, 그게 20 헌법. 그렇습니다. 제 3차 개헌 때 그게 그렇게 등장을 했다가 5차 개헌 때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나서 5차 개헌 때 1962년도인가요?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헌법에 반영이 되면서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스템으로 각급 선관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헌법 114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및 그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포함하는 거죠.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기관 간의 지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시라는 단어가 법률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정부에 대해서 선거에 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선관위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지시라는 말을 넣어놓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헌법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정부는 지시 이행의 관계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상하 관계인 거죠. 예. 거꾸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5조 2항에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게 그 부정선거를 했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관권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행정기관에서 특히 동사무소 비롯해서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까지 다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금권선거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 헌법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설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탄핵당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의 지금 살아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물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다해야 되고 부족함이 있으면 질타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범위, 헌법의 정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아까 행안부 장관님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노태학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합니까? 저도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비서관으로 5년을 근무했는데 사실 우리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투명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성 이런 거를 정말 세계가 찬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찰이 무도하게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뒤지고 이래가지고 문제도 뭐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까 앞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선거관리 기록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필요한 보존해야 될 기록들을 네, 네, 규정하고 네, 그걸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춰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나중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가 후속 조치 제가 할 건데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태학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니 내가 상근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 사무총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위임 전결 규정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모른다고 나를 질타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질책도 좋습니다. 받아- 그런 자세를 가지시는 건 네,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네, 네, 상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거관리위원장과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추가로 상임위원들이 있어서 상임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상근이 필요하다라고 꼭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상임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호선된 분들이잖아요. 다 위원장이 네, 되는 네.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2년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이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을 하면 2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상호 호선하고 이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현행 헌법 내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헌을 안 하고도 상임화를 통해서 책임성을 제고할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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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준